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펩트론 볼 텐데 최근에 연속된 하락 변동성이 또다시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자,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또다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매도하고 끝내면 손실로서 그대로 끝나는 거고요. 우리가 추가 대응을 통해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시점이 아니라 추가적인 대응을 준비할 시점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 발생한 이후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고 다시 한번 박스권 안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고 해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재료를 준비해 놓고 이러한 이슈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미리 준비를 해놓고 대응을 해놓고 급등 전에 물량을 매집해놓고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어떠한 종목에 있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함에 있어서 재료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들이 있죠. 대량 거래량 터뜨리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물량을 장악했던 이 주체들의 물량이 과연 이 구간에서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준비 중에 있는 과정에 있는 건지 매집을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대응 방향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급적인 요인부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이전 관련해서 우리가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이 없는 건지 이 부분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타나고 있는 창구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KB증권을 비롯해서 미래에셋 6개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신한투자를 비롯해서 삼성, NH투자증권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오늘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물량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물량을 배집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오늘 이렇게 JP모간 쪽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전부 다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일부 물량을 가지고 의도적인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기간을 우리가 조금만 더 넓혀서 체크해 본다고 했을 때 시가일 동안에 최근에 연속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 구간 안에서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JP모간을 비롯해서 모건 스탠리, 신한투자, 한국투자, UBS증권, 골드만삭스까지 이런 외인 창구로 찍히는 물량들에 대해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투매에 동참할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우리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JP모간, 모건 스탠리, 신한투자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특히나 UBS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거의 없이 물량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데 그럼 최소한 우리가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체크한다고 했을 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들의 물량 평단가를 봤을 때는 최소한 한 4만 5천 원에서 7천 원 이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을 텐데 이들의 물량이 앞으로 이 변동성 안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수급적인 변화를 우리가 체크해 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계좌 회복을 빠르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손실 보려고 물량을 매집하고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상승에 대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그러면 과연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렇게 엄청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자, 이 부분 잠깐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일전에 노보노디스크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을 키운 부분이 있었죠. 비만 치료제 기대감이 과했다. 피크아웃이 진행이 되고 있다.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면 일라이릴리의 실적 발표 위에 정반대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실적이 증명한다. 비만 치료제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또 이번에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이들이 입맛에 맞게끔 기사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위고비 2분기 매출 2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일라이릴리 상반기 영업이 전년 대비해서 72%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죠. 하반기 수요 대응 강화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더욱더 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자, 특히나 모건 스탠리가 일라이릴리의 목표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106달러 간다라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자, 국내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 당연히 상방을 가리키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5년 뒤에 100조 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 자, 미국에서는 비만약 공장 증설 경쟁에 나서고 있을 정도로 지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자, 노보노디스크 5조 원을 들여서 노스캐롤라이나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고 일라이릴리 생산시설 확충에 7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수요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능력이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지금 앞다퉈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모멘텀이 여기서 단기간 내에 끝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10월 달에 또 어떤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까? 자, 위고비가 자, 국내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슈도 계속해서 재료 연속성 측면에서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다. 자, 상승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기대할 수가 있냐면 자, 비만 치료제 열풍, 특허 절벽, 자, M&A 포문을 연 제약거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빅파마 기업들이 M&A를 추진하고 있고 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죠. 자, 일전에 자, 텀식 계약까지 체결을 완료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자, 9월 달에 또 자, FOMC 회의에서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보시면 0.5%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무려 44%에 달합니다. 자, 0.25%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56%죠. 그러면 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제약바이오 섹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 가운데서 비만 치료제 가운데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펩트론 가장 큰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변동성 안에서 매도에 대한 고민할 시점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일전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예시를 여러분들께 들어드린 적이 있었죠. 자, 보시면 셀리드라는 종목 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후에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10배 가까운 주가 상승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DX, VX도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 저가 대비해서 3배 가까운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재료를 준비해 놓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상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급등시키는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료가 노출되기 이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갈지, 자, 매수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반등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하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야 불안하지 않고 확정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의 번호 제 개인 번호니까 010-4903-4619 이쪽으로 펩트론 이렇게 종목명만 여러분들 남겨놓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비중을 늘려가야 될지 매수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매도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패트런이라고 빠르게 상담 번호로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 구간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 자리들에서도 제가 수급적인 요인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타점 관련해서는 최소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수급적인 변화들 외인들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의 물량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평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평단가 이하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고 평단가 이상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계좌 회복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완료해 놨으니까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계좌 회복 만들어 갈 테니까 펩트론이라고 여러분들 빠르게 상담 번호로 남기시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우리가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고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회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만 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빠르게 계좌 회복 만들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 펩트론은 펩트론대로 보유하면서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추가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최근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 가능한 종목이고요.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급등 시기가 가까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등 전에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